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이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기가 겁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청산을 위한 파산 신청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파산 신청이라는 겁니다. 남의 돈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돈놀이하던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유동성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용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법원이 과거 엔론 사태 회생을 맡았던 이 구조조정 전문가 존 레이 3세를 신임 CEO이자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엔론과 FTX 꽤나 비슷한 점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파산 관제인까지 동일 인물이 맡게 된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분위기가 이모니양 이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증시 대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의 나날을 보낸 뒤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17,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FTX 사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개미든 기관이든 너무 화나고 열받게 만드는 일이지만, 암호화폐 산업 미래를 생각하면 차라리 일찍 잘 터질 게 이렇게 터진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밤사이 올라온 외신 기사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포춘 크립토에 올라온 칼럼인데, 샘 뱅크먼 프리드와 그의 부모 게리 겐슬러 그리고 미국 민주당 이 얼빠진 인간들과 정치권의 관계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다툼은 뭐랄까 이 꼴뚜기 발광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역시 지저분한 커넥션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원 톰 엠머 의원이 겐슬러와 샘 뱅크먼이 협력 관계였다라는 의혹을 제보받아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가 입을 좀 털어줬습니다. FTX의 관계사 알라메다 CEO 캐롤라인 앨리슨의 아빠가 겐슬러가 MIT에서 교수로 일할 때 상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FTX의 총괄 고문은 겐슬러가 CFTC 위원장에 있을 때 선임 자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마당에 정말이지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듣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그래도 거시경제 환경은 개선되는 점들도 포착되고 있으니까 아주 절망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개미 투자자들은 평소 하던 대로 이슈 챙기고 차트 흐름 좀 챙기고 이런 강세장을 대비하는 나름의 준비와 노력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채널 메인 영상과 더불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하루에 5-6개 정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설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다뤘던 내용은 텍스트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라운드업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구독자분들 생각을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링크된 기사 확인하시고 설문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하루 전 상승과 대비되는 하락 조정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6월의 저점이었던 17,600달러 위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딱 지금 우리의 심리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져서 40%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것은 거시경제 환경 완화에 따른 증시 반등세와 같은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달러 인덱스가 꽤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국채 수익률 역시
미친 것처럼 하락하고 있다. 근데 나스닥은 7%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이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조금 뒤에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28,000달러에서 이 30,000달러 부근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한 충격파가 완화되면서 곧 자본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비트코인 역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게 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요즘 사람들이 비트코인 차트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왼쪽에 2014년에 저항 제대로 맞고 또 2016년에 하반기에 이 저항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랠리 이후에 2018년에 다시 저항 때려 맞고 작년에 그 저항 돌파하고 지금 그때 저항선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리테스트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멘트 하나를 인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탐욕스러워야 한다. 뭐 시장에 대한 신뢰만 확실하다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FTX 사태 위기가 광범위한 도미노 붕괴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가 일으킨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더 광범위한 자산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주식 상품 시장의 하락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하락할 것이다. FTX바의 쇼크는 비트코인 가격을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끌어내릴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조금은 우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처럼 강세론자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예측도 대응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파산 신청을 한 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 법원에 FTX와 FTX US, 알라메다 리서치 등에 대한 파산 절차 신청을 했다.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모두에게 미안하다.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이 FTX의 어느 정도 투명성, 신뢰, 거버넌스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길 바란다. 챕터 11 파산은 반드시 기업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르게 사용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 FTX가 신청한 챕터 11은 회생 파산으로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챕터 7과 달리 회사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회생 파산 절차에는 당연히 FTX의 130개 넘는 글로벌 계열사들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골 때리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계열사 중에 한 곳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자리한 주식회사 한남그룹입니다. 대표자가 샘 뱅크먼 프리드로 되어 있는데 2018년 7월 9일이 설립일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한국에 계열사 주소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놀랍고 이름이 또 하필 한남그룹입니다. 한심한 남자가 만든 한남그룹,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FTX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더 우리를 화나고 또 열받게 만드는 것은 이게 정경유착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하원의 톰 엠머 의원이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와 뽀글머리 한남그룹 대표가 협력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혀서 상당한 놀라움을 안겼었는데 이번에는 포춘지가 갠슬러와 민주당 그리고 FTX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지는 칼럼 하나를 올렸습니다. 갠슬러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자금 조달 책임자를 역임했고 샘 뱅크먼은 조 바이든의 가장 큰 기부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샘 뱅크먼의 엄마 아빠는 둘 다 스탠포드 법대 교수인데 엄마는 민주당원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자금을 모으는
마인드갭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고 아빠는 크립토에 비판적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위한 세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스탠포드 법대 교수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샘 뱅크먼은 자신의 엄빠가 가진 이 정치적 유대를 자신의 사업 이익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갠슬러와도 만나서 지금 협력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 고객의 자산을 유용해서 헛짓거리 하다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기사 보고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사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연병에 걸려도 시원찮은 것들. 이 와중에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도 시원하게 입을 털어줬습니다. 그는 게리 갠슬러가 MIT 교수로 일할 때 상사가 다름 아닌 알라메다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의 아빠였다는 점, FTX의 총괄 고문이 갠슬러가 CFTC 위원장으로 있을 때 리드 자문이었다는 점, 샘 뱅크먼의 엄마가 힐러리 클린턴의 법률 자문을 역임했고 샘 뱅크먼은 민주당의 두 번째 정치자금 기부자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금수저들이 엄마, 아빠, 이 엄빠 인맥 활용하고 글로벌 사기를 친 것도 대단하고 미국 민주당이 저렇게 샘 뱅크먼과 그의 부모로부터 돈이든 자문이든 받아가면서 선거를 치렀다라는 점도 놀랍게 느껴지고 이거 참 지금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FTX 사태를 두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2001년의 앨런 사태와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리더들, 재정적인 실수들, 친화적인 언론 등 FTX도 이전의 앨런과 같은 사기의 냄새가 난다. 이건 누구도 부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발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에 회생 파산 신청이 이뤄진 뒤에 법원은 존 제이 레이 3세라는 인물을 파산 관리인이자 신임 CEO로 선임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 엔론 사태 때 구조조정 책임자로 활동하며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당시 엔론은 닷컴 거품 붕괴 시기에 대규모 트레이딩 손실이 났는데도 회계법인과 주주들을 속여오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번 FTX 사태와 꽤나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던 그 노이즈의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존 제이 레이는 이 부실 채권을 예상보다 높게 회복시켰었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를 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침에 이 이미지 보고 혼자 좀 웃었는데 네가 크립토 사라고 했잖아. You said buy crypto. 이런 말을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고양이였고 고양이는 아니야 나는 크립토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No, I said buy crypto.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귀 얇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 듣고 이 한마디 듣고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개고양이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벼락거지 되는 상황도 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돈이라는 건 벌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그걸 쉽게 유행으로 바라다 보면 사고가 꼭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열도 받지만 누군가는 남 탓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걸 경험과 교훈의 상황, 계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상황을 좋게 바라보려고 해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그나마 시장 발전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보면서 멘탈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이없게 너무 큰 사건 터지면서 갑작스러운 마음고생에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보는 것도 또 중요하고 이슈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늦가을 정취, 느껴보는 여유 이런 거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